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을 받거나 또는 임대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걸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건물을 있는데 똑같은 건물을 봅시다. 어떤 임대업자는 월세만 받아. 월세 100만 원, 보증금 하나도 없이. 근데 어떤 사람은 월세 하나도 안 받고 보증금만 받아. 보증금은 1억, 월세 없음. 그럼 이제 월세를 받을 사람은 당연히 10%의 부가세를 걷어서 낼 거예요. 근데 보증금은 부채잖아. 부채니까 나갈 때 줘야 될 돈이지. 응? 근데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이 보증금 받는 건 결국은 월세를 대신해서 보증금을 받는 거고, 이 보증금 갖고 뭐 하겠어요? 집에다 가만히 놔두겠어? 나갈 때 줘야 되니까? 아니잖아. 최소한 은행에다가 넣어놓기도 하잖아. 가장 안전한 데 은행이니까. 그래서 이 둘 간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 이 보증금, 금전을 받지는 않았지만 금전 이외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은행에다 놔두면 이자라도 받고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거로 보고, 자, 요거 얘와 과세 형평이 안 맞으니까 여기다가 대놓고 일정한 이자율을 곱하자.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율을 산정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1년치 이자율이니까 신고 기간이 365일 또는 6년이면 366일 중에서 신고해야 되는 기간이 1, 2, 3월이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날짜, 4월이면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날짜,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임대료 아니잖아요. 임대료인 걸로 간주하겠다.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자율은 뭐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에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율을 다 평균해가지고 국세청장이 이자율을 정합니다. 근데 이자율이 자꾸 바뀌어요. 계속 바뀌니까 그냥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숫자보다 조금 있다가 또 뭐가 바뀌면 그때는 시험에서 제시된 율을 줄 거예요. 이 퍼센트를 몇 퍼센트로 할래? 예? 이걸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몇 퍼센트로 하라 그러면 그 율을 그때그때 바뀔 거니까 정하시면 돼요. 자, 그게 이제 간주 임대료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이제 좀 세부적인 사항인데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대금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그러니까 보증금을 늦게 받더라도 이미 사용하고 있죠. 근데 보증금 좀 이따 받아. 그래도 여기 사용한 날부터, 즉 임대가 개시된 날부터 계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또 임대가 안 됐는데 보증금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임대가 시작된 날로부터 한다. 그래서 선수금, 계약금 등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해서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는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은 1억을 받아가지고 간주임대료 계산할 텐데 얘가 월세를 안 내요. 그럼 여기서 막 까가지고 계산할 거냐?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간주임대료는 간주임대료도 계산하라. 그런데 만약에 약정에 의해서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했다면 그때는 차감하고 월세 못 준 만큼 차감하고 계산하시면 된다. 그리고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여기 집주인, 건물주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계약서 쓸 때 네가 부담해라, 임차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임차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담하는 사람의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정도. 뭐 그다지 이론이 복잡하진 않으니까. 자, 이제 회계 처리 잠깐 볼게요. 이제 이런 상황을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면 간주 임대료가 이제 자동으로 다 계산될 겁니다. 자, 이 예제 보면 임대인인 최대리는 장제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원에 전년도부터 계속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1억에 대해서 12달치 다 계산하라는 얘기고,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인 내가 부담합니다. 집주인이. 그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십시오. 이자율은 2.5%, 연일수는 365일로 가정하고 갈게요. 이자율이 계속 바뀌니까 일단 2.5%로 갈게요. 자, 매월 말에 임대료 100만 원씩을 현금으로 주체했대요. 그럼 4월 말에 임대료를 받았을 때 이렇게 했겠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업이니까 임대료 수익 잡고 월세가 100만 원짜리야. 그럼 10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받았다고 돼 있네. 현금 100만 원인데 부가세 받아야 되잖아. 부가세 예수금 10%에 이런 건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서 월세를 받겠죠. 그럼 110만 원 이렇게. 그런데 이제 4월, 5월, 6월
다 똑같은 분계잖아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3개로 그냥 할게요. 4월, 5월, 6월, 7다 합치면 이렇게 330만 원, 임대료 수입 300만 원, 부가세 30만 원. 아무 일이 없으면 이제 이거 내면 되는 거지. 이게 부가세 나쁘니까. 자, 그래서 이제 7월 25일 날 일기 확정 부가세를 신고를 하는데 이 사람 보증금 받아놨잖아요. 요것만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 신고서 작성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매출 쪽이니까 매출 쪽에 공급가액 300, 세액 3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입세액은 없다 치고 그럼 30만 원 낼 텐데 간주임대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6월 말일자로. 자, 간주임대료가 1억이라고 그랬어요. 보증금 1억이야. 곱하기 이자율은 2.5% 쓰기로 했어요. 곱하기 365일 중에 4, 5, 6월에 날짜를 세요. 4월 1, 2, 3, 4월 30, 31일 30, 30, 31일 30 그러면 90하루야. 이렇게 나온 금액이 623, 287원이야. 이게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얘기예요. 과세 표준. 그러니까 요것의 10%가 6, 2, 3, 2, 8이 부가세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서식을 작성하면 이제 추가로 내야 될 돈이 여기다가 6, 2, 3, 2, 8, 7을 넣고 6, 2, 3, 2, 8이니까 내야 될 최종 세금은 36만 2천 328원. 이렇게 신고서가 작성이 돼요. 이걸 작성하기 위해서 부속 서류를 작성한다는 얘기고 이건 세금 계산서가 끊긴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합니다. 7월 25일 날 부가세를 납부할 때 여기 걷어놓은 예수금이 있잖아요. 여기 다 빼는 거지 이제. 세입자한테 받아놓은 거 30만 원. 그런데 부가세는 30만 원만 내는 게 아니거든. 내가 집주인 부담한다고 했지만 그러면 36만 2,328원을 내야 돼. 6만 2,328원 추가로 더 내는 거 뭐라고 처리한다고요?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세금과 공과금 62 328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고 회계 처리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간주 임대료를 내가 부담하지 않고 세입자가 부담한다. 네? 세입자한테 받아낸대요. 그러면 이제 7월 24일자에 받아놨다. 7월 24일자에 간주 임대료를 내가 현금으로 받았더래요. 세입자한테 달라고 하는 거야. 62 328 그럼 난 뭐라고 했어요? 부가세 미리 받아놓은 거잖아.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처리하고 62 328 그러면 이제 이쪽 예수금과 이거 없고 이쪽 예수금이 뭉쳐서 내가 이제 내면 되잖아. 부가세 예수금 362 328 그리고 현금으로 부가세를 내면 되죠. 이렇게 내가 부담 안 하면 돈 받고 부가세 예수금을 늘려놔. 내줘야 될 세금이니까. 그리고 이제 세입자는 7월 24일 날 상대방한테 간주임대료를 달래내 집주인이 62 328 그럼 뭐라고 해야 됐어요? 내가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좀 살펴본 거예요. 회계 처리까지. 그다지 뭐 이론이 크게 없기 때문에 서식 작성 요령만 살펴보면 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